안녕하세요. 잡초근성 이슈라디오 잡초근성입니다. 오늘은 국가 혼란과 부동산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시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또 지금도 모두가 부동산은 과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신단 말이죠. 이러한 생각은 두 가지로 극명하게 좀 갈립니다. 하나는 맞을 매를 빨리 맞았다. 앞으로는 리스크가 사라진 꽃길을 걷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더욱 힘들어질 거다. 이거 준비 잘해야 되지 큰일 나는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두 가지 부류로 크게 나뉜단 말이죠. 제 생각은 어떠한지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입니다. 월요일 12월 9일 월요일 상황인데요. 탄핵이 불발이 되고 아침에 주식장이 열리자마자 개미들이 막 던지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코스피가 2,400선이 붕괴돼 버렸대요. 자, 이 그래프는요. 최근 1년간의 코스피 그래프입니다. 현재 시각 12월 9일 월요일 1시 정도인데요. 2,375원 정도 지금 하고 있고 2.15% 정도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야, 이게 지금 현재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닥을 향해 내리꽂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아주 난리가 났다. 제가 예상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듯이 지금 주식장이 열리자마자 폭탄이 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주식 다음에 하나 또 체크해 봐야 될 것이 기름값입니다. 지금 보시면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관심 없으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른 줄 알고 계셨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계속 기름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국제 유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많은 공장들이 쉬었어요. 공장이 쉰다는 소리는 기름을 쓸 데가 없는 거고 기름을 쓸 데가 없으면 기름이 남을 것이고 기름이 남으면 당연히 값어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산유국에서 감산, 생산량을 줄이겠다. 이게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1년간 더 감산을 하겠다고 해요. 이런 와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혜택이 될 수도 있어요. 기름값이 떨어진다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만 우리 서민들의 입장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좋아요. 기름값이 싸진다는 건. 하지만 한국은 쉬지 않고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화폐의 값어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원달러 환율 1,500원을 찍을 수도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 빼가지고 중국으로 향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막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값어치는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 최근 1년간의 그래프입니다. 야, 하늘을 뚫을 기세입니다, 지금. 이미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도 그래프 기울기 한번 보십시오. 그냥 90도로 그냥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경제 지표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만 주식시장이 아주 힘들었었어요. 계엄령 전에도 다른 나라는 주식들이 팔팔 날아다닐 때 한국만 삐리삐리하니 바닥에서 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와중에 계엄령이 터졌지 않습니까? 2,400선이 붕괴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몇 달 전에 2,500선이 붕괴가 됐다 그러면서 막 머리 쥐어뜯고 그랬는데 2,400선이 붕괴가 됐고요. 국제 유가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만 환율 상승으로 높은 체감 유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는 점점 싸지고 있는데 우리만 가격이 올라. 지금 이러한 상황이고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 수입 비용도 올라가겠죠. 단순히 기름만 놓고 볼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달러로 거래하는 모든 것들의 수입 비용이 상승을 했죠. 그거에 따라서 기업 운영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외국인들 돈 다 빼고 있습니다. 국내 개미들도 막 던지고 있고요.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경제 지표가 진짜 개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의 지금 근본에 계엄령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계엄령이 없었으면 지금 수준까지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계엄령이 끝났고 만약에 정권 교체까지 다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요. 바로 회복이 안 되는 거. 국가 신용도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국가 신용도는 하루아침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바로 올라오고 바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었다고 국가 신용도가 바로 하락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엄령과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신용도가 지금 하락을 했죠. 어떠한 신용평가 지수 외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나라 정상들이, 다른 나라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만 놓고 보자고요. 과연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로 보일까요? 이러한 신용도 하락이 가장 큰 문제고 회복하는데 제일 오래 걸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멀쩡할 리가 있을까요? 은행 구조조정한다고 그러죠. 신세계 구조조정 지속하고 2차 희망퇴직 실시한다고 하고요. 한국 GM 사실상 구조조정, 롯데쇼핑 구조조정, 이거 말고도 제가 일전에 올린 영상 있죠? 그냥 우리가 아는 웬만한 대기업 다 구조조정하고 있고요. 대기업이 구조조정을 한다는 거는 그 밑에 깔려있는 1차, 2차, 3차 협력업체들 전부 다 난리가 났다는 소리예요. 단순히 그래 니네 구조조정 하든가 말든가 나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한 개의 기업이 혼자 구조조정 한다고 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웬만한 기업이 전부 다 하고 있다. IMF 때가 오마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업만 문제냐? 아니요. 자영업자들 난리 났습니다. 연말이 왔는데요. 사람이 안 온답니다. 이미 해놓은 예약도요. 계엄령 터지면서 전부 다 예약 취소하고 난리가 아니랍니다. 12월 달 기다린 자영업자 엄청 많거든요. 이때가 대목이니까요. 직격탄을 맞아버렸습니다. 자영업자들도. 경기 침체가 아주 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기업들 구조조정하고요. 구조조정하고 있는 판에 신규 직원 뽑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기름값 올라가고 있죠. 기름값 올라가면서 물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죠.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 소득은 당연히 감소를 하죠. 매달 우리가 받는 월급은 똑같으니까. 자영업자들 수익이 줄었죠. 폐업률 상승했죠. 금융 연체율도 상승했죠. 전체적으로 너무 지표가 안 좋아요. 인플레이션이 엄청 세게 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일전에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저금리 기조가 쭉 유지가 되면서 시중에 공급된 유동성이 과했어요. 이러한 돈들을 회수를 하는 과정에 있었고 완충작용을 하려고 눈물에 똥꼬쇼를 다 하고 있었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계엄령이 들어와서 뒤통배기를 쳐 돌려버린 거죠. 준비할 시간도 없이 경제 타격이 엄청나게 세게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궁금증이 우리는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냥 안 좋다고 하지 말고 한번 들여다보자 이거예요. 최근 뉴스입니다.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 3%대 주담대가 등장을 했다. 영끌족들 숨통이 좀 트이냐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 뒤엎은 계엄 후폭풍,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지금 뭔가 부동산이 거래도 안 되고 아주 풍전등화의 상태에 있다.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상반된 기사예요. 지금 위에 있는 기사는 금리도 낮아졌고 영끌족들이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래에 있는 기사는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다 필요 없고요. 진실을 마주할 때가 온 겁니다. 우리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권 교체, 정치하고는 상관없이 대출 규제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너무 엄청났고요. 그 유동성이 거의 대부분 부동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 바보천치 삐꾸가 아닌 이상 다시 이 유동성을 회수를 해야 된다는 거를 알 거고요. 그러려면은 대출 규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깜짝 인하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조금은 공급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계엄령이란 사건이 터지면서 시중 유동성 공급은 시간이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돈 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이러한 곳에 정신을 쏟을 여력이 현재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공급이 돼야 부동산 가격이 오르든가 말든가 무엇인가 행동을 할 텐데 이제는 시간이 필요하게 돼버렸다. 계엄령 때문에 일자리 감소했죠. 실질소득 감소했죠. 은행이 바보입니까? 이러한 위험성이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대출을 막 내줄 것 같습니까? 리스크 관리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예. 금리를 내리든 뭘 하든 그 해당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요. 은행에서 주담대 금리를 0.5%에 주겠대요. 우와! 집 사자! 달리자! 그런데 은행이 한마디를 더 해요. 집값에 2%만 빌려줄게. 신용등급 만점자만 빌려줄게. 현금 자산 100억 이상인 사람만 빌려줄게.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리스크 관리를 그렇게 할 겁니다. 금리하고 상관없이 돈을 안 빌려줄 겁니다. 철저하게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사람만 엄선을 해서 돈을 빌려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묻지마 부동산 엄청 많았죠. 이유도 없이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른 곳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 아예 계엄령이 종집을 찍어줬습니다. 그런 곳들은 그냥 멋됐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기다린다고 오를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그런 곳들은 작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에 민감하게 지금 정보를 모으고 있으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오를 거라는 확신이 드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냥 묻지마 부동산. 야, 여기 신축이고 요즘은 아파트 사면 가격 다 오르니까 가자 해서 사신 분들. 그런데 집값이 오르긴 올랐었죠. 욕심이 있어서 팔진 못했죠.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대출 규제가 나오고 뭔가 거래량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조마조마한 거예요. 야, 이러다가 이 집값 빠지는 거 아니야? 야,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 집값 오른다고 했잖아.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며. 이런 분들이 지금 부동산 가격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을 건데요. 이번 계엄령 사건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동산 관련된 완충 시간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충격이 바로 다가오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영끌족, 영혼까지 끌어서 누가 봐도 괜찮은 부동산을 구매하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영끌족 중에 진짜로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구매하신 분들 있죠.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 몰라. 여기 위치가 어떻건 모르겠고 일단은 신축이니까 야 무조건 올라 사. 내지는 야 저기 뭐 자리 좀 나온다는데 피 좀 더 주고 들어가자. 여기 자리 괜찮아? 아 몰라. 일단 들어가고 봐. 이런 분들. 특히 피 주고 들어가신 분들. 웃돈 주고 집 사신 분들. 그러한 영끌족들. 생각보다 정말 빠른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부동산은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진 자들에게는 끊임없는 기회의 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능력이 애초에 안 됐는데 영혼을 끌어 모아서 달라든 투기꾼들에게는 지옥을 맛보여줄 시기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이제는 마주할 시기가 왔다. 이 시기 자체를 계엄령이 확 당겨버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내 1등 삼성전자의 미래가 지금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딱히 이렇다 할 기술도 현재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앞으로 수출 관련해서 어쩔지도 모르겠고 중국하고는 거래하기도 힘들어질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빌빌거리고 있고 롯데를 비롯한 대기업들 경영이 굉장히 악화가 됐죠. 기업들의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총력을 다할 정도의 금융 대란이 같이 터지고 있고요. 정권이 바뀐다. 그냥 박수만 칠 일이 아니고 정권이 갑자기 바뀔 때에는 엄청난 리스크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고 그 임기에 맞춰서 차기 대권주자들이 준비를 해서 정권을 이양받는 게 아닌 갑자기 탄핵이 난다던가 이러한 사유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이때는 당연히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올 건데요. 이러한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만 멀쩡할 거다. 부동산은 불패다. 기다리면 오른다? 이런 생각을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냉철하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부동산 자리가 괜찮은 자리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번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해봤고요. 영끌족이 됐건 뭐 부자가 됐건 누가 됐건 그래도 모두 다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